그 물건, 자네 이거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지? 어릴 때부터요. 별거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미안하지만 그 물건 나한테 잠깐 보여줄 수 있겠나? 이게 뭐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보십시오. 설마 이럴 리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던 청년의 소지품을 보고 깜짝 놀라는 회장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부산의 해안가 근처 오래된 도심 재개발 지역에 자리 잡은 대형 복합 쇼핑몰 건설 현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과거 낙후된 공단 지역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쇠락해 가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곳을 새로운 도시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준비해 왔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 자라며 언젠가 내 손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다짐을 했던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쳐 결국 국내 최대 건설사 회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야심차고도 상징적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회장을 태운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공사장 입구에 멈추자 담당 임원들과 몇몇 직원들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가볍게 손을 들어 보였지만 시선은 이미 저 멀리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을 향해 있었다. 해안가 특유의 습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넥타이를 살짝 흔들었고 현장 곳곳에서는 철근을 운반하는 중장비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그리고 수십 명의 인부들이 주고받는 거친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공사장은 거칠고도 활기찼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바닥에 내려앉은 흙먼지를 천천히 밟았다. 이곳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의 역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장소였고, 동시에 젊은 시절 가난과 절망 속에서 꿈을 키웠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곳이었다. 그는 사업 초기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벽돌을 쌓고 도면을 검토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회장이 아니라 그저 작은 시공사의 직원이었고 큰 꿈을 품고 있지만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시절이었다.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수천억 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국내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랜드마크로 완성될 예정이었다. 강 회장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건물의 윤곽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공된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이곳을 새로운 명소로 만들 것이고 이 프로젝트는 그의 사업 인생에서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남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오늘 이곳에서 단순히 자신의 성취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과 다시 만나게 될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처럼 보였던 이 방문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엄청난 사건의 서막이 될 것임을 말이다. 강도연 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대형 크레인이 철골을 들어 올리는 소리가 귀를 울렸고 공사장 특유의 먼지 섞인 공기가 가볍게 코를 스쳤다. 곳곳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었고 중장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고 있었다. 강 회장은 바쁘게 움직이는 인부들을 바라보며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그 역시 한때는 이런 공사장에서 직접 몸을 움직이며 현장을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손수 철근을 나르고 땀에 절어가며 거친 콘크리트 바닥 위를 뛰어다니던 그 시절.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무심코 한쪽을 향했다. 수십 명의 인부들 사이에서 유독 한 젊은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 강도연 회장은 처음에는 단순히 우연이라 생각했다. 공사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마주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청년은 유독 눈에 띄었다. 다른 인부들처럼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젊고 야윈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익숙함이 감돌았다. 청년은 어깨에 시멘트 자루를 둘러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이 몸에 들러붙었고 그을린 피부에서는 오랜 시간 육체 노동을 해온 흔적이 엿보였다. 그는 묵묵히 맡은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강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그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목걸이였다. 거친 노동 속에서도 목걸이는 유난히 빛을 내며 그의 쇄골 위에서 살짝살짝 드러났다. 시간이 지나며 색이 바랬고 체인 일부는 닳아있어 언젠가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걸이는 여전히 청년의 목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강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순간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한번 그 목걸이를 바라봤다. 바람에 스치는 찰나의 순간 목걸이 펜던트의 표면이 드러났고 강 회장은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건 너무나도 익숙한 물건이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 그가 직접 손으로 건네주었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목걸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 회장의 머릿속에 깊숙이 잠들어 있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강도연 회장은 숨을 삼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묵직한 감정이 요동쳤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그 목걸이, 낡고 색이 바랜 체인, 그리고 가끔씩 햇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나는 펜던트.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걸이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은 이미 그 펜던트의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가 직접 아들에게 선물했던 단 하나뿐인 가족의 유품이었다. 20년 전 실종된 아들 그리고 목걸이. 강도연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 지금쯤 살아있다면 27이 되었을 아이였다. 20년 전 5살이던 민호는 밝고 총명한 아이였고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곤 했다. 바쁜 사업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민호를 끔찍이 아꼈다.
그는 아버지로서 민호가 항상 자신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랐다. 언젠가 자신이 쌓아 올린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함께 건설업을 키워나가는 미래를 꿈꾸기도 했다. 그래서 어느 날 민호가 5번째 생일을 맞던 날 그는 가족의 상징이 담긴 금속 펜던트 목걸이를 선물했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강도연의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작은 상징과도 같았다. 펜던트의 뒷면에는 강씨 가문의 가훈과 민호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건 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라는 의미야. 민호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목걸이를 목에서 빼지 않았다. 잠잘 때도,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도, 심지어 목욕을 할 때도 꼭 목에 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강도연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돌이킬 수 없는 실종의 날. 20년 전의 어느 가을날, 강도연은 늘 그렇듯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날이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집에서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아드님 민호가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날 민호는 평소처럼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하지만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CCTV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변에는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과 온 가족이 나서서 수색을 시작했지만 민호는 그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 전국의 실종센터에 제보를 넣고 유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으며 모든 인맥을 동원해 단서를 찾으려 했다. 몇 번이고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막상 달려가 보면 전부 다른 아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도 주변 사람들도 점점 희망을 접어갔다. 하지만 강도연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집무실 한쪽 벽에는 20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모아둔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고 매년 아들이 실종된 날이면 작은 제사를 지내며 기도했다. 어딘가에서 살아만 있어다오. 어디에 있든 아버지는 널 찾을 거야.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목걸이.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젊은 청년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들의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목걸이가 세월의 흔적을 입고 있긴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손으로 건넸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른 곳에서 팔린 적도 없었고 같은 디자인의 제품이 시중에 나온 적도 없었다. 그것은 오직 민호만을 위해 제작된 단 하나의 유품이었다. 강 회장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는 가까이 다가서며 더욱 또렷하게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체인은 부분적으로 색이 발해 있었지만 중심에 자리한 펜던트는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버텨내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듯이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이 청년은 누구인가? 이 목걸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설마 정말? 아니, 이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는 목걸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목걸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지? 강도연 회장은 여전히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무언가에 홀린 듯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일 거라 생각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는 말도 수도 없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청년과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그가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무언가를 다시 일깨우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목걸이에 닿았다. 바랜 금속 체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펜던트는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주인과 함께했던 듯 달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 목걸이가 쉽게 버려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랜 시간 소중히 간직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다. 강 회장은 가만히 숨을 골랐다. 이 순간 그는 결코 실수하고 싶지 않았다. 감정이 앞서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아 버리는 순간 그가 20년 동안 견뎌온 인내와 기다림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청년을 불렀다. 거기, 젊은 직원, 잠깐만.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묵직했다. 주변에서 공사 작업을 하던 몇몇 인부들이 흘깃 시선을 돌렸지만 청년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멈춰섰다. 청년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다. 네? 저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동자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 안에서 어딘지 모를 익숙한 울림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 걸음 다가갔다. 너무 성급해서도 안 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자네가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 순간 청년은 자신의 목을 따라 손을 올리며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쥐었다.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은 듯한 태도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거요? 그냥 오래된 거예요. 왜 그러시죠?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강 회장은 그 목걸이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손끝을 살짝 떨며 청년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미안하지만 잠깐, 내가 좀 봐도 되겠나? 청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크게 거부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벗어 손에 쥐고는 천천히 목걸이를 쥔 채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목걸이를 한층 가까이 바라보며 이제 곧 다가올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도연 회장은 눈앞에 서 있는 청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목걸이를 가리켰다.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떨리는 감정을 숨기지는 못했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지?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과연 현실인지 아니면 2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헛된 희망 중 하나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착각보다도 눈앞의 장면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살짝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조용히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손끝이 닿자마자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눈빛이 스쳤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마치 이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가 가볍게 꺼내기 힘든 무언가인 듯 했다. 그러다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죠. 강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는 믿기지 않는 듯 되묻고 싶었지만 청년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목걸이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천천히 시선을 내리깔았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나진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남긴 유일한 물건이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어쩌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어릴 적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거의 어머니랑 지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어머니가 제게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해주셨거든요. 강도연은 숨을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가끔씩 제 손을 꼭 잡고는 말했어요. 너는 소중한 아이야. 내가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 그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을 되새기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제게 이 목걸이를 주신 건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때 저한테 목걸이를 꼭 쥐어주시면서 말했어요. 이걸 절대 잃어버리지 마. 네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강도연은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그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청년의 말은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가 나한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신 후 사고가 있었고 저는 실종이 되었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아버지와도 떨어지게 되어 보육원에서 지냈어요. 보육원에서 아버지를 계속 찾았는데 찾을 수 없었어요. 보육원에서는 일찍 나와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버텼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냥 살아남는 게 전부가 됐어요. 강 회장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20년 동안 그는 아들을 찾아 헤매며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정작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제야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는 손을 꼭 쥔 채 필사적으로 흔들리는 감정을 다잡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묻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셨지? 청년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성함은 강지연이셨어요. 그 순간 강 회장은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다. 강지연.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는 곧바로 확신했다. 이 청년은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의 아들이었다. 강도연 회장은 청년의 입에서 강지연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강지연. 그 이름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지연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던 여인이었다. 가녀린 몸이었지만 강단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아들을 아끼며 한없이 사랑하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우리 민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라며 자주 속삭이곤 했다. 하지만 20년 전 지연은
민호가 실종되기 전 앓고 있던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청년이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유일한 것이 이 목걸이였어요. 그 순간 강 회장의 머릿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다. 그는 다시 한번 청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태양 아래 거칠게 햇빛을 머금은 얼굴. 오랜 노동으로 인해 그을린 피부, 단단한 눈매, 깊은 눈동자. 처음에는 몰랐다. 실종되기 전 민호는 어린아이였고 눈앞의 청년은 27이 된 성인이었다. 어린 시절의 귀여운 볼살과 해맑던 미소는 사라졌고 대신 거친 세월을 견뎌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러나 눈동자, 그 눈동자가 문제였다. 그 깊고도 어딘가 외로움이 깃든 눈동자. 그가 기억하는 그가 한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단 하나뿐인 아이. 그때의 그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끝이 허공을 가르며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그의 어깨로 향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청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조용히 답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태준? 민호가 아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인가? 아니에요. 이 이름은 보육원에서 지어주셨어요. 제가 실종되었을 때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기억의 일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이름도 아버지의 얼굴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는 다시 한번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점점 더 겹쳐지는 과거의 모습들. 기억 속 5살이었던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며 눈앞의 청년의 모습과 하나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눈앞의 이 청년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20년 전 실종된 아들이라는 것을. 강도연 회장은 가빠진 숨을 몰아쉬며 다시 한번 청년의 목걸이에 시선을 고정했다.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단서가 너무나도 확실했다. 청년이 차고 있는 이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혹시 목걸이를 잠깐만 보여줄 수 있겠나?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방금 전까지도 단순한 대화를 나누던 사내가 갑자기 자신의 목걸이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과 떨림이 서려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청년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조심스레 빼서 건넸다. 강 회장은 손끝으로 그 무게를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부디 제발 맞아라. 그는 손가락으로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뒤집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닳고 닳아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각인의 흔적.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그는 가장 보고 싶었던 문장을 발견했다. KMH 1998년 7월 15일. 강 회장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다. 이건 현실이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같은 목걸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각인은 단 하나뿐이었다. 이것은 바로 20년 전 실종된 그의 아들 강민호의 것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다. 마치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풀어지듯 깊숙한 곳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다. 20년이었다. 20년 동안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 수많은 실망과 절망을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희망.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들이 지금 이 순간 바로 눈앞에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을 철저하게 단련해온 강 회장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청년은 눈앞에서 갑자기 주저앉아 흐느끼는 회장을 당황스럽게 바라보았다. 저기,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러나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믿기 어려운 진실을 확인하려는 듯 그의 얼굴을 쓰다듬듯 바라보았다. 그 순간 2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청년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아들이었다. 강 회장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인호야, 청년은 깜짝 놀란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네, 회장님? 민호라니요? 그러나 강 회장은 청년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내 아들 맞구나. 청년은 얼어붙은 듯 그대로 멈춰섰다. 회장의 눈빛에는 어떤 의심도 어떤 불확실함도 없었다. 그저 절박한 부성애와 다시 만난 기적에 대한 감사만이 담겨 있었다. 청년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왠지 모를 뜨거운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따뜻함이었다. 마침내 청년은 회장의 품속에 안겼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강 회장은 자신의 품에 안긴 청년을 더욱더 세게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20년의 긴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찾아 헤매던 아들을 마침내 되찾았다. 여러분이 사연 속 강도연 회장의 입장이었다면 목걸이를 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운명 같은 우연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진짜 기적이 되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이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